52세 김선희가 카페에서 친구 정옥을 만났습니다. 정옥은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선희의 표정이 너무 밝았거든요. 선희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완전 달라졌는데? 선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옥아, 남편이 어제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정옥의 커피 잔이 덜컥 소리를 냈어요. 뭐라고?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밝아? 선희는 신기한 듯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혼 얘기 듣고 나서 눈물이 났는데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운 것 같아. 정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3년 결혼 생활을 끝내자는 말에 기뻐한다니 도대체 선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선희는 5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절친 정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야,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선희가 커피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옥아, 내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정옥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설마 몸이 아픈 건 아니지?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잠깐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어제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정옥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준석 오빠가 왜 갑자기? 선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예상하고 있었어.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상황. 정옥은 친구의 지난 세월 결혼 생활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남편의 외도까지. 그런데 선희야, 너 지금 표정이 이상해. 슬퍼 보이지 않아. 정옥의 날카로운 관찰에 선희는 잠깐 당황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야. 나 어제 이혼하자고 했을 때 울었거든. 그런데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울었어. 정옥은 말을 잃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견뎌온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어. 이상하지. 보통 사람들은 이혼 얘기 들으면 절망하곤 하는데 나는 해방감을 느꼈어. 정옥은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희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선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정옥아, 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선희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오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9세였던 그 시절 자신은 아직 젊고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박준석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옥아,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 선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내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남편이 회사 후배랑 벌써 3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것도 우리 집 근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다시피 하면서 말이야. 정옥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3년이나. 어떻게 그걸 알았어? 선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석이 요즘 집에 늦게 들어와도 샤워를 또 해.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나는 거야. 내가 사준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 말이야. 게다가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매달 같은 오피스텔 관리비가 결제되고 있더라고. 나는 바보가 아니야. 정옥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 나쁜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했어?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 오히려 이제 솔직해지자면서 자기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부부 생활 안 해도 되니까. 선희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차근차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준석은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처럼 보였어요. 29살이었던 선희가 당시 31살이었던 준석과 결혼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준석 오빠, 나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준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요즘 세상에 여자가 왜 일을 못해? 우리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그때만 해도 준석은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선희의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이 든든했어요. 선희도 준석의 이런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희가 준석과 함께 그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준석 어머니인 박명자 씨는 처음에는 반가워하는 것 같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미묘한 견제가 시작됐어요. 선희는 어느 동네에서 자랐니? 저는 서울 외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선희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명자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준석이는 대학 교수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말 속에는 미묘한 계급 의식이 숨어 있었어요. 선희는 그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약간의 어색함은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준석의 여동생 은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언니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선희가 자신의 대학명을 말하자 은미는 아, 거기요?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연세대 나왔거든요. 그 말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어요. 선희는 그 순간 앞으로의 시댁 생활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석은 가족들의 이런 반응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가 나중에 그날의 기분을 털어놓자 준석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처음에는 좀 경계하는 편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선희의 불안감은 계속 커졌습니다. 특히 명자 씨가 선희의 집안에 대해 계속 캐물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형제는 몇 명이에요? 집은 어디에 있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신원조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갈등이 시작됐어요. 선희는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을 원했지만 명자 씨는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해야 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잖아. 선희가 부담스럽다고 하자 명자 씨는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결혼식이 부담스럽다니? 그럼 뭘 한다고 그래? 우리 준석이가 첫 결혼인데 대충 할 순 없잖아. 준석은 이때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대로 하자. 선희는 그때부터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신혼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희는 신혼부부만의 공간을 원했지만 명자 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 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까이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뭔가 일이 있을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고. 선희는 그 말이 도움이 아니라 감시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준석은 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가까이 살면 여러모로 편할 거야. 신혼집은 결국 시어머니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가 됐습니다. 선희는 그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행복해야 할 신혼 첫날이었지만 왠지 모를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준석은 선희의 기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내일부터 어머니가 자주 오실 거야. 생활에 필요한 것들 챙겨주시고 음식도 해주실 거야 라며 오히려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이미 첫날부터 자신의 공간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을 때 선희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명자 씨가 전화를 걸어와서 추석 준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리 집 차례상은 전통 방식으로 해야 해. 새벽 5시부터 와서 준비하고 나물은 시금치, 도라지, 콩나물, 무나물 이렇게 4가지. 저는 동그랑땡, 생선전, 채소전 이렇게 3가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만들어야 해. 선희는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신혼 첫 명절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준석에게 걱정을 털어놓자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꼼꼼하셔서 그래. 한 번만 따라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선희는 그때부터 자신이 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5시부터 차례상 준비를 시작한 선희를 보며 명자 씨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희야, 이게 뭐야? 선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들을 보며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금치 나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참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간도 안 맞고. 선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하지만 명자 씨는 이미 선희가 만든 나물들을 다른 그릇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됐어. 내가 다시 만들 테니까 너는 다른 거 해. 선희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참았어요. 처음이니까 서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선희가 정성스럽게 붙인 동그랑땡을 보며 명자 씨가 혀를 찼습니다. 이것도 안 되겠네. 모양도 들쭉날쭉하고 색깔도 이상해. 우리 집 차례상에는 이런 걸 올릴 수 없어. 선희는 새벽부터 몇 시간째 서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만든 음식들이 하나둘씩 제외되는 것을 보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은미의 태도였어요. 은미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거실에서 쉬고 있는 은미에게 소리쳤어요. 은미야, 너는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언니 도와줘. 은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언니 혼자 잘하고 있는데 뭘 도와요? 언니 고생 많아. 선희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새벽부터 홀로 일하는 자신을 보며 고생 많다는 말로 끝내는 은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명자 씨가 은미의 이런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어요. 은미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런 일 안 해도 돼.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준석은 아버지와 함께 성묘를 다녀와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차례를 지내고 난 후 선희는 준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가 만든 음식을 다 다시 만드셨어.
좀 서운했어. 준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셔. 완벽주의자시거든. 나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어. 이해해줘. 선희는 남편의 반응에 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기보다는 어머니를 감싸는 모습이 실망스러웠어요. 추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명자 씨의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선희가 친정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전화가 왔어요. 선희야, 또 친정 가려고.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을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면 안 돼. 선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머니 안 계실 때 가려고 했는데요. 명자 씨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문제야. 나 없을 때 가려고 하는 게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선희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준석에게 하소연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준석은 항상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그래. 조금만 참아줘. 결혼 반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명자 씨의 첫 반응은 의외로 기뻤어요. 우리 집에 드디어 대를 이을 아이가 생기는구나.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곧바로 선희의 임신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어요. 임신 중에는 매운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찬 음식도 안 돼. 내가 매일 와서 음식 해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선희는 자신의 몸인데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자 씨는 선희의 산부인과 검진에도 따라다녔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가 있나요? 선희가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심한 것은 명자 씨가 선희의 친정 어머니와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선희 엄마는 시골 사람이라 임신에 대해 아는 게 없을 거야.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친정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요. 임신 말기에는 더욱 심한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명자 씨는 선희가 먹는 음식, 하는 행동, 심지어 잠자는 자세까지 지시했어요. 임신부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 해. 태아에게 좋거든. 선희는 자신이 임신한 건지 명자 씨가 임신한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준석은 이런 어머니의 간섭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머니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언해 주시는 거야. 고마워해야지. 선희는 남편의 이런 태도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드디어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선희는 딸을 안고 있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이 아이만은 정말 내 것이구나.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명자 씨가 병원에 와서 손녀를 보더니 첫마디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였어요. 선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성별을 아쉬워하다니. 준석은 어머니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에는 아들 낳으면 되지라며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선희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아들을 낳는 도구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산후조리 기간에도 명자 씨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선희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하면 젖이 부족해 보이는데 분유를 먹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개입했어요. 선희는 모유 수유를 원했지만 명자 씨는 분유가 영양이 더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분유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모유보다 낫다니까. 선희는 자신의 육아 방식조차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준석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말씀들어.
선희는 점점 자신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조금 자라자 명자 씨의 육아 간섭은 더욱 심해졌어요. 선희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면 기저귀를 너무 자주 갈아줘. 그러면 예민한 아이가 되라며 제지했습니다. 선희가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주려고 하면 아이가 울 때마다 안아주면 버릇 나빠져. 혼자 울게 놔더라고 했어요. 선희는 자신의 모성 본능조차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순간마다 명자 씨의 지시를 받아야 했어요. 더 심한 것은 은미의 시기 어린 말들이었습니다. 은미는 조카를 보며 언니는 좋겠다. 애 낳아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나는 직장 다니느라 고생인데 라고 비꼬았어요. 선희는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못 이루면서도 편하게 논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돌을 지나자 명자 씨는 둘째 아이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어요. 이제 수진이도 걸어 다니니까 둘째 가져야지. 이번에는 아들이면 좋겠다. 선희는 아직 첫째 아이 기르는 것도 벅찬데 둘째 얘기가 나오자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아직 수진이가 어린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명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좋아. 빨리 낳아야 해. 선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준비 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희의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을 때 선희는 수진이를 안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선희의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선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석도 회사에서 바로 나와 병원으로 왔지만 선희의 어머니는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희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며 오열했어요. 하지만 장래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명자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희야, 요즘 세상에 5일장이 어디 있어? 3일장으로 해. 선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 장례인데 3일장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명자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게 상식이야. 요즘 직장인들 누가 5일이나 쉬어. 우리 준석도 회사에서 너무 오래 쉬면 안 되잖아. 선희는 준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 좀 해줘. 우리 어머니 마지막인데. 하지만 준석은 오히려 명자 씨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도 3일 휴가밖에 안 나와. 선희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시댁 눈치를 봐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장례식 당일에도 명자 씨는 선희를 압박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아프면 안 되잖아. 그리고 수진이 앞에서 너무 우는 모습 보이지 마. 아이가 무서워해. 선희는 친정어머니의 장례식에서조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야 했습니다. 준석은 부인의 슬픔보다는 어머니의 기분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선희는 그날 준석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접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야. 선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선희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명자 씨는 선희의 상심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야?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려. 수진이도 있는데. 선희는 어머니의 죽음을 제대로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능만 하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자 씨는 선희의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비하했습니다. 선희 엄마는 시골 출신이라 무식해서 말이야.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텐데 어떻게 딸을 그렇게 키웠는지 모르겠어.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어요. 명자 씨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산 게 뭐 대단한 거야? 요즘 세상에 누가 안 열심히 살아? 중요한 건 품격이야, 품격. 선희는 그날 준석에게 심각하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욕하시는 거 못 들었어? 준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셨나 보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봐. 선희는 준석의 이런 반응에 점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선희는 딸을 달래야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명자 씨는 손녀에게도 거리낌 없이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성적표를 가져오자 명자 씨가 말했어요. 수진아,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해? 아버지는 수학을 잘했는데 엄마 닮아서 그런가?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풀이 죽었어요. 할머니, 저 열심히 했는데요. 명자 씨는 손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리가 좋아야지. 선희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어머니, 아이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명자 씨는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처받기는 뭘 받아?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수진이가 현실을 알아야 더 열심히 하지. 선희는 수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아, 할머니 말씀 신경 쓰지 마.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예요? 할머니 말이 맞나요? 선희는 딸을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절대 아니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할머니는 그냥 옛날 분이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야. 하지만 선희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수진이가 자랄수록 명자 씨의 편견은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은미가 결혼하지 않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조카에 대한 시기심도 더 커졌습니다. 언니는 좋겠다.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나는 언제까지 엄마랑 살아야 하나? 선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했어요. 결혼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미는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선희를 지속적으로 시기했어요. 언니는 편해서 좋겠어. 나는 엄마 모시느라 고생인데. 선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편하다고. 수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할머니의 잔소리에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친구들과 놀러 나가려고 하자 명자 씨가 말했어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밖에서 놀려고 해? 집에서 공부나 해. 수진이는 짜증을 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도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놀러 나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명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당연하기는 뭐가 당연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선희는 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했지만 양쪽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웠어요. 특히 수진이의 진로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명자 씨는 반대했어요. 미술이 뭐 먹고 살 거리야? 의대 가든지 법대 가든지 해야지. 수진이는 할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제 꿈을 무시하세요? 꿈이 뭐가 중요해?
현실을 봐야지. 선희는 딸의 편을 들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진이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 꿈을 응원해. 할머니 말씀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할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아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어요. 선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점점 우울감이 깊어져 갔습니다. 딸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준석은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이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선희는 남편의 이런 태도에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준석은 자신의 딸이 상처받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어머니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만나면 시댁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정옥이 걱정하며 말했어요. 선희야, 너 요즘 너무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선희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입맛도 없었어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선희는 준석에게 솔직하게 말해보려고 했어요.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 어머니와 은미 때문에 정말 힘들어. 그리고 수진이까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하지만 준석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또 그 얘기야? 가족끼리 뭔 큰일이 있다고 그래. 조금만 참아.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성격이 까다로워진 거야.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저녁 정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희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정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 지금 강남역 근처에 있어. 그런데 준석 오빠 봤어. 선희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준석은 회사 때문에 강남에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갔나 보네. 그런데 정옥의 다음 말이 선희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니야, 선희야. 젊은 여자랑 같이 있어. 아주 친밀해 보였어. 손잡고 걸어가면서 웃고 있더라고. 선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정옥은 확실히 봤다고 말했어요. 준석 오빠 맞아. 키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여자는 한 25 정도 되어 보였어. 머리가 길고 예쁘더라. 그리고 둘이 정말 연인 같았어. 선희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옥아, 확실해? 혹시 다른 사람 아닐까? 정옥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전화했다고 했어요. 선희야, 내가 너한테 이런 말하기 정말 싫었어.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잖아. 선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준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준석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퇴근 시간이 자주 늦어지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핸드폰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가까이 두었어요. 며칠 후 정옥이 또 전화했습니다. 선희야, 괜찮아? 그 후로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선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 정옥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 그 후로 선희는 준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준석은 예전과 달리 집에서도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봤어요. 문자가 오면 서둘러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준석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 가봐야 해. 급한 일이 생겼어. 선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어요.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간다는 걸. 선희는 준석의 외도를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선희는 우연히 그 문자를 보게 됐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선희는 그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발신자는 유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이름을 처음 봤어요. 준석이 샤워를 끝내고 나오자 선희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석의 외도가 확실해진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끝낼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선희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긴 악몽이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선희는 준석의 외도를 알기 전부터 이미 그 결혼 생활에서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 선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느 날 저녁 준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선희는 준석의 표정을 보고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습니다. 뭔 얘기인데? 준석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선희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준석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서로 힘들잖아. 이제 수진이도 다 컸고 각자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준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파트도 내 명의로 해주고 위자료도 줄게.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당황했어요. 준석이 이렇게 후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죄책감 때문일 거였어요. 선희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프거나 분노하는 대신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선희가 조용히 물어보자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로. 우리 더 이상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말자. 선희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짊어져온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 같은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왜 울어? 준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선희는 갑자기 일어나서 지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을 꺼내어 준석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혼하죠. 준석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선희야, 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선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유진이라는 여자와 행복하게 사세요. 23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드디어 해방이네요.
고마워요, 진짜로. 준석은 자신의 외도가 들킨 것을 깨닫고 당황했어요. 그걸 어떻게? 선희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3년 동안 바람 피우면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피스텔 관리비까지 카드로 결제하면서. 준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당당하게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됐네요.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개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이는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어요. 혹시 이혼하시는 거예요? 선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대화도 안 하고 아빠는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 느꼈어요. 준석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수진이는 오히려 부모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선희는 딸의 성숙함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수진이가 이해해준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수진이는 또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였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들이 정말 상처였거든요. 이제 할머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저도 좋아요. 선희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수진이도 그동안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선희는 딸을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보호해줬어야 했는데.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명자 씨에게 이혼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뭐? 이혼? 왜 갑자기? 선희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명자 씨는 화를 냈어요. 맞지 않기는 뭐가 맞지 않아?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수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선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명자 씨는 더 화를 냈어요. 그럼 우리 손녀를 언제 보라고 그래? 다 키워줬더니 이혼한다고? 선희는 이제 더 이상 명자 씨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라는 생각에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은미도 예상대로 반응했습니다. 언니가 우리 집을 떠나면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은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 수진이를 못 보게 되는 거야? 선희는 더 이상 은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며칠 후면 이 모든 것과 작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준석은 약속대로 재산 분할을 해줬어요. 아파트도 선희 명의로 바꿔주고 위자료도 넉넉하게 줬습니다. 선희는 이제 경제적 걱정 없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준석이 이렇게 후하게 나오는 것은 분명 외도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것에 대해 따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끝날 관계였고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선희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표정이 밝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미소가 다시 돌아왔어요. 수진이도 엄마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예뻐 보여요. 선희는 딸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정말? 엄마가 그래 보여?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그래 보여요. 이제 할머니 눈치 안 보고 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희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고 은미의 빈정거림을 참을 필요가 없고 남편의 무관심을 견딜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꿈꿨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선희는 그런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수진이가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사세요. 선희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아?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요즘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우울해하시던 엄마가 이제는 없어요. 선희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본래의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이혼 소식을 들은 정옥은 선희를 만나러 왔어요. 선희야, 정말 괜찮아? 정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아. 정옥은 친구의 변화에 놀랐어요. 정말 슬프지 않아?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프기는커녕 해방감이 느껴져. 오랜 시간 만에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준석이 약속한 대로 재산 분할을 해줬고 아파트도 선희 명의로 바꿨습니다. 위자료까지 받게 됐어요. 선희는 이제 경제적 걱정 없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였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정옥이 물었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 선희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 예전부터 꿈꿨던 거야. 그동안 시댁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어. 그동안 못해본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어. 정옥은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도 자주 갈게. 선희는 친구의 응원에 힘이 났습니다. 선희는 카페 운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준비하고 창업에 대한 책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에 열정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시댁 일로 정신이 없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엄마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엄마, 카페 이름 뭐로 할 거예요? 선희는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어요. 자유라는 뜻의 이름으로 하고 싶어.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수진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어요. 정말 엄마답네요. 저도 친구들 데리고 갈게요. 선희는 딸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많이 와라. 엄마가 맛있는 커피 만들어 줄게. 정옥과 다른 친구들도 선희의 변화를 반겼어요. 이제 진짜 선희를 만날 수 있겠네요. 그동안 너무 억눌려 있었어. 선희는 친구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자신을 잃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선희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도 시작됐어요. 수진이와 단둘이 사는 집은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저녁에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집 분위기도 밝아지고 엄마도 많이 웃으시고. 수진이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선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설렜습니다. 카페도 열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그동안 못 해본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은 꼭 가보고 싶었어요. 결혼 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수진이와 함께 가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유럽 여행 가요? 수진이의 제안에 선희는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둘이서 멋진 여행을 해보자. 명자 씨는 여전히 선희를 원망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선희는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선희는 이제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부인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김선희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의 선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선희는 새로운 아침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52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선희에게는 그것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카페 창업 준비를 하면서 선희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커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넓혀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처음 봐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선희는 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제 수진이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선희의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정옥과 친구들이 첫 손님으로 와줬고 수진이도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선희야, 정말 대단해. 이 모든 걸 혼자 해냈다니. 정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혼자가 아니야. 수진이가 있잖아. 그리고 너희 같은 친구들도 있고. 카페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선희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선희 자신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손님들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선희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2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지금의 선희는 과거의 선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김선희. 5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선희는 오늘도 카페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